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서 선을 맞잡았습니다. 평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남북이 본격적으로 오고 가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남북 간의 튼튼한 공조, 미국도 바빠졌는데요. 24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회담에 조속한 성사,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기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이 성공을 거둬 비핵화 문제에 대해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보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시간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등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전쟁 위험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상화하고 동해와 서해 철도 및 도로 연결, 경제 특구와 인프라 구축 등의 경제 협력과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선언문을 통해 동창리 엔진 발사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갈 용의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양으로부터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고 밝히고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이 성공을 거두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곧바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북측의 국제원자력기구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보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미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협상을 위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리용호 외무상에게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오는 23일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 성과와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뉴욕협의회는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동선언문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양호 회장은 이번 공동선언문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천적인 약속을 담고 있는 소중한 성과라며 50만 뉴욕 동포를 대표해 이번 공동선언이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9월 평양 공동선언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공정과 번영이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뉴욕 평통은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고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하고 미주 한인 동포들도 지역 정치인들에게 서한과 이메일을 보내는 등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 평통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통일 아카데미를 오는 10월 8일부터 5주간 개최합니다. 양호 회장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을 계기로 한인 동포들이 북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 문제와 북핵 문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비전 등 다양한 정보를 북한 전문가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미립국 이민자 억제 정책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 방송인 힐다 TV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중간 선거 이전에 이민 관련 추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동안 이민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새 행정명령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이 의회 민주당의 방해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데 따라 일부에서는 행정명령이 이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서는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60석의 의석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원 60석을 차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폐지를 촉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이 있거나 최소한 남부 국경을 통한 미립국 이민자를 억제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인업계도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4일부터 추가 관세에 해당되는 품목이 6,031개나 되는 데다 음식과 생활용품 등 소비재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관련 업계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잡화, 액세서리, 가전제품, 가공식품류 등 중국 수입품이 많은 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15%의 관세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10%에서 25%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업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액세서리나 인형 등 잡화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한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원가 상승이 생기는 만큼 당장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오름에는 관세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관세 시행 우려로 서둘러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늘면서 물류 비용도 과외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TV 등 가전제품도 평균 5% 관세에 10%가 더해져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KCS와 헌터 칼리지 간호대학이 뉴욕주의 지원을 받아 유방암 예방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헌터 컬리지 간호대학은 뉴욕주 보건국에서 실시한 유방암 예방 연구 사업에 제출한 한국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제안서가 채택됐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25만 불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백인이나 흑인 여성들에 비해 아시안 여성들의 유방암 데이터가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유방암이 환경이나 식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 여성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히 예방 인자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메모그램과 함께 연계해서 그리고 스크리닝을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유방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구의 목적입니다. 헌터 컬리지 간호대학은 이번 연구를 함께할 파트너로 오랜 시간 한인 여성을 상대로 무료 유방암 검진을 실시해온 KCS와 손잡았습니다. 두 단체는 앞으로 신청자를 받아 한인 여성들의 유방암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유방암 위험 인자를 감소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이전에 유방암 판정을 받지 않은 40대 이상 여성으로 신청자는 무료 유방암 검사와 예방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KCS 공공보건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한인 가정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한인 가장이 가족을 총격 살해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었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가정 불화도 잦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실버스프링 엠버레이 드라이브 소재의 한 주택에서 한인 일가족 5명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으며 가장 김용문 씨와 아내 김상현 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으며 총상을 입은 자녀 3명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막내 아들이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두 딸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은 정황상 생활고를 비관한 김용문 씨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총을 쏜 후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지인들은 김 씨가 자동차 바디 정비업자로 토요타 딜러샵에서 일하다 1년 전 퇴직했으며 이후 김 씨의 가족은 생활고가 이어졌고 부부싸움도 잦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씨 부부는 재혼한 사이로 지난 1999년부터 현재 주택에서 거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주택 가격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부동산 시장은 2008년 금융 위기로 급락한 이후 반등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리트이지가 발표한 보고서 금융위기 10년 뉴욕시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최근 시 전역의 주택과 아파트 매매가는 금융위기 직전 정점을 찍었던 2006년 11월보다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로 집값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2011년 11월과 비교해서는 28.5% 상승했습니다. 보고서가 집계한 뉴욕시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시 전역 5개 보로의 집값은 2011년 이후 연평균 3.8%씩 증가해 최근 3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아파트와 주택가격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 평균 64만 2,981달러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향세를 보이며 2011년 평균 51만 679달러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온 집값은 2018년 64만 9,638달러를 기록하며 2006년의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난 10년 동안 뉴욕시 주택 가치는 총 2,170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경기 회복의 반영으로 최근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고는 있지만 이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기범들이 보내는 가짜 이메일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교 계정 인증 정보를 빼내고 연방 학비 보조금을 가로채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훔쳐 학생들에게 지급될 학자금 보조 금액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연방교육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가짜 이메일 등을 통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연방정부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보조를 갈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제공하는 연방 학자금 보조는 교육부가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으로 바로 지급하며 대학 측은 정부 보조금에서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을 제한 뒤 남은 금액이 있으면 학생의 은행 계좌나 데비카드 등으로 송금한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사기범들은 매우 정교하게 조직된 가짜 이메일을 학생에게 보내 학교 계정 인증 정보를 빼내고 이를 통해 학생에게 지급돼야 할 학자금 보조금이 학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송금되도록 조작하고 있다며 학생들과 대학들은 이 같은 사기 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사기 피해를 당할 경우 재학 중인 대학 이름과 사기 피해 시기, 가짜 이메일 사본 등을 첨부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의료비 부담 증가가 이민자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최근 발표된 한 논문에 의하면 이민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은 미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시민권 이민자들 역시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보다 의료 서비스 이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행정부는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